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단위농협에서 담보로 설정한 땅값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줬다가 여러 건의 부실 채권이 발생한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고스란히 조합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급속한 관광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군산 선유도에서 멸종 위기종인 흰발 농개라는 바닷개 서식지가 파괴될 위기에 놓이자 이색적인 이주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회의를 통해 전북과 전남 공동으로 전라선 KTX 고속 직선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해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겠으며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10에서 50mm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통상 감정가액보다 훨씬 낮게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땅값보다도 훨씬 높게 대출을 해주고 부실 발생이 잇따랐다면 어떨까요? 부안의 한 단위농협에서 실제로 이런 이상한 대출이 잇따랐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부안 변산면에 소재한 2,300제곱미터 규모의 한 토지. 지난 2017년 부안의 한 농협에서 이 땅을 담보로 5억여 원을 대출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한 건 단 한 번. 해당 농협은 결국 대출 금액 회수를 위해 이 토지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세 차례 유찰 끝에 겨우 낙찰됐는데 가격은 고작 2억 4천만 원. 해당 농협은 3억 원 가까운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다 농민이죠. 자그마하게 투자를 해서 만드는 농협인데 손실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대출과는 다르게 돈을 빌린 사람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냥 알았어요. 대출 받는지. 나한테 1도 피해 없으니까 3개월만 명의 뒤에 쓰자고 아니면 내 돈 다 갚겠다고. 그전에는 전혀 모르시던. 네, 처음 봤어 그날. 도대체 왜 생면부지의 사람이 대출을 받는데 자신의 땅을 담보로 내줬을까? 토지 소유주는 수년째 팔리지 않고 있는 땅을 처분해 주겠다며 대출 브로커가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3억 7천 해주겠다. 대신 그 담보 제공 형태로 좀 가자. 그래도 한 2, 3천은 더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죠. 실제로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대출 당일 1시간 만에 전체 대출 금액 5억여 원이 사라졌는데 토지 소유주에게 약속했던 땅값 3억 8천만 원이 지급된 뒤 나머지 금액 역시 차례대로 대출 브로커를 포함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다수의 제3자에게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팔리지 않는 땅을 농협에 담보로 넘기고 대출금으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토지값을 지불한 뒤 관련자들이 나머지를 챙긴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농협의 토지담보대출은 감정가의 70% 선에서 결정됩니다. 어떻게 땅 주인이 생각했던 땅값보다도 훨씬 높은 대출이 이루어졌을까? 대출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고가로 매겨졌기 때문입니다. 대출 직전 제출된 감정평가는 모두 4건. 회사별로 감정액이 최대 3억여 원이나 차이가 났는데도 웬일인지 해당 농협은 가장 높은 감정가액을 채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6개월간 해당 농협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이뤄진 부당대출 의심 사례는 4건이나 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특정 감정회사의 특정 감정사가 유독 높게 책정한 감정금액이 고스란히 채택됐고 선택된 감정평가액은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보다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있는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갭의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인근 부동산 업자들도 매매가에 비해 감정액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말합니다. 한 50만 원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가봤어요. 체크를 안 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알지만 그게 7억짜리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절대. 문제의 대출건에 빠짐없이 등장한 감정평가사는 원칙에 따라 감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얼마인지 우리한테 판단 좀 해주시오. 의견이잖아요, 의견. 그 사람들이 우리가 대출 쓸 필요가 없다.
평가서 이 사람들이 1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대출 안 해주면 돼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농협이 진상조사를 통해 추정한 손해액은 최소 10억 원. 해당 농협은 이 과정에 공모 의혹이 있다고 보고 해당 직원을 정직 처분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브로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떠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네, 이른바 이 작업 대출로 의심되는 사기 사건인데요. 주로 지역 농협이 표적입니다. 제1금융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허술한 심사를 노린 건데요. 농협의 손실은 곧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져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김아용 기자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전주에 있는 민간 감정평가법인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브로커와 감정사 등이 짜고 감정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른바 먹튀를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사기 행각의 표적이 되는 곳은 주로 재정 규모가 열악한 지역 농협들. 별도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는 제1금융권과 달리 담당 직원 등 몇 사람만 포섭하면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립니다. 손해 봐도 농협에서 그걸 숨기고 정당히 넘어가 버리지. 상당금 세워놨으니까 그런 형태로 금융기관 하다 보니까 그걸 맹점을 노리는 겁니다. 도내에서도 몇몇 지역 농협이 이런 대출 사기로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협 중앙회가 각 지역 농협들의 주의 공문까지 내려보냈을 정도입니다. 특히 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벽지 땅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재량이 남용될 우려가 크지만 감시망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감정의 타당성을 살피는 감정평가사협회는 사실상 해당 업계의 모임이어서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든 데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고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주로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버스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거든요. 실제 국토부가 전북에서 감정 타당성을 조사하거나 징계한 건 올 들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도내 지역 농협 조합원만 20만 명 안팎. 대출 사기는 결국 이들 서민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철저한 수사와 재발을 막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내부 윤리특위 구성을 무산시킨 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시의회 지도부 후보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윤리특위 구성안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경선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북 여성단체 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에 해당 의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전주 팔복동의 폐차장 화재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특히 소화기 석대면 문제가 없다는 소방 규정은 황당하기까지 했는데요. 마치 화약과도 같은 폐차장의 허술한 안전 대책,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층층이 쌓아 올린 폐차 더미가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전주 팔복동의 한 폐차장에 지난주 굉음을 동반한 화마가 덮쳤는데 화재 원인은 여전히 미궁입니다. 용접을 한 것도 아니고 담배꽁초도 없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소화기 3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폐차장 소방 규정이었습니다. 여기는 그 면적 그런 걸로 봤을 때 소화기 3대만 비치가 되면 소방시설이 완비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폭발을 유발하는 인화성 물질이 넘쳐나는 폐차장에 소화기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고층 건물을 세우듯 층층이 폐차량을 쌓아두는 현실과 달리 소방법에서는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로 바닥 면적 기준 200제곱미터에 소화기 1대씩, 여기에 비상경보 설비만 설치하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화재가 난 폐차장 부근에만 해도 무려 9군데의 시설이 있는데 소방 안전 기준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행법의 현실인 셈입니다. 안전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고 5개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소방 시설을 강화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폭발성 인화물질이 많은 폐차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뚜렷한 규정이 없어. 어떤 소화기를 가져야 되냐, 현재 있는 소화기냐, 분말 소화기냐 이런 거 가지고는 솔직히 진압하기가 힘들죠. 화재된 각종 사고의 우려로 보험업계에서는 폐차장에 그 흔한 보험 가입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 법규만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도심 속 최대 불안 요소로 떠오른 폐차장. 더 이상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 팔복동 폐차장 화재를 계기로 소방당국이 특별 조사에 나섭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다음 주까지 도내 폐차장 41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화재 안전에 필요한 준수 사항이 이행되는지 불시 점검하고 관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폐차장 화재는 모두 8건으로 대부분 화기를 취급하다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선별 진료소를 찾는 의심 증상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선별 진료소가 처음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시군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받은 환자는 19,500여 명으로 일일 평균 130명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에는 하루 평균 400명까지 급증하고 전주 모 병원의 경우 도보 검진용 장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전주 확진 환자 발생 이후 학교에서 의뢰받는 검사 건수가 하루 평균 200여 건에 달해 종전보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흰발 롱개를 아시는지요? 명사십리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군산 선유도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인데요. 급속한 관광지 개발로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면서 대규모 이주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맞은편 갯벌. 옆으로만 갈 수 있는 개의 습성을 이용해서 그물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함정을 만들어 흰발 롱개를 다치지 않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 자란 수컷이라도 엄지손톱 크기에 집게가 유독 커서 주먹대장으로 불리는 흰발 롱개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한 마리씩 정성껏 포장해서 200여 미터 떨어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적응하기 쉽도록 기존에 살던 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판 뒤 뚜껑까지 덮습니다. 포획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물 안에서 서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고 거기다가 삽입을 시킵니다. 이곳은 주차장과 녹지 등 대규모 관광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3년 전에 갑자기 흰발 롱개가 발견됐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기후 변화로 생태계가 변하면서 지금은 60만 마리가 사는 최대 규모의 서식지로 바뀐 것입니다.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해 군산시는 대규모 개발은 포기하고 도로만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예정 구간에 살고 있는 흰발 롱개 2만여 마리도 보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이주 작전에 나섰습니다. 흰발 롱개하고 우리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완충 공간을 좀 조성해주고 흰발 롱개도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로. 군산시는 앞으로 2, 3주간 이주 작업을 계속한 뒤 새로운 서식지로 이사간 흰발 롱개가 잘 적응하고 산란도 정상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새만금에서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산자부 주관에 새만금 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200억 원의 예산으로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의 직선로 10km와 곡선로 1.5km의 시험도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로에서는 왕복 21km 구간을 화물차들이 운전자 없이 군집을 이뤄 시속 80km로 주행하며 안정성 여부 등을 시험하게 됩니다. 생활 여건이 열악한 참전 유공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제353호가 남원 금지면 입덕마을에서 준공됐습니다. 수혜자는 지리산 토벌 작전에 참전했으며 1957년 하사로 전역한 배용춘 유공자의 집으로 오래된 한옥을 철거하고 신축했으며 이와 함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유공자 존영 액자와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무늬만 고속철이란 말을 듣던 전라선 KTX의 고속화 직선화가 이번에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회의에서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전라선 개량을 건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요란한 전라선 KTX 삼리역 부근. 선로가 거의 90도로 꺾이면서 탈선을 막기 위해 시속 80km까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보니 말만 고속철이라는 불만이 속출합니다. 정말 속도 이게 KTX인지 이거 분간도 못하겠고 저희들은 그냥 KTX 비둘기호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전라선 KTX 고속화 직선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개최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회의에서 전북과 전남이 공동으로 정부의 문제 해결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직선 고속화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낙연 위원장의 언급이 있었고 모든 참석자들이 그거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도 빠른 사업 추진을 시사해 내년 초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시속 150km에 머무는 전라선 KTX가 속도를 높이면 승객 편의는 물론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조 한 4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갈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전에 국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 활성화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남은 5년 전에 서대전 논산 구간 직선화 계획을 반영해 국비 7천억으로 노선 개량이 추진되는 상황. 호남권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이번에는 저속철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장수근 체육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어제 장수근 체육회장인 A씨가 자신이 쓴 책을 체육 지도자들에게 강매하고 여직원의 손을 잡는 등 갑질과 성희롱을 했다며 사과와 함께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 회장은 기부를 위해 책 구매를 권유했을 뿐이라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 적발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25일 밤 9시쯤 전주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를 호남권의 유일한 체험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는 수변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관광 거점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임실군은 지난 2015년부터 관광 자원을 다지는 제1기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5년간 250억 원을 들여 체험 체류형 관광 자원 개발과 산악 레포츠 체험시설 등을 구축하는 제2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7.3km의 물 문화 둘레길과 붕어섬 산림욕장을 내년까지 조성합니다. 옥정호는 임실을 넘어 전라북도 보물로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호남권 유일로 체험 및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고창군이 공읍면 청맥골 단지에 친환경 유채 시범단지 2.4헥타르를 조성하고 올 첫 수확으로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고창군은 봄철 유채꽃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채를 수확한 후에는 기름 가공과 조사류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 등이 취소되면서 관광 소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고창군은 전 지역에 특색 있는 유채밭을 만들어 관광 자원은 물론 농가 소득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자유롭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령면에 이어 진안읍 2개 마을을 두 번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중앙 이동과 원단양 마을은 치매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스 자동 잠금 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등 생활 속 치매 예방 관리와 안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기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만경농공단지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업인들은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장 단축 근무, 인력 채용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김제시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오늘 남북한 전통 예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20세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조망하는 노래 공연이 오늘 우진 문화공간에서 펼쳐집니다. 이야기와 국악 연주가 함께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국악 콘서트 다담이 오늘 예원당에서 마련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연주자로 구성된 2등 쿼르텟과 함께하는 하우스 콘서트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댄스 뮤지컬 판타스틱 앨리스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합니다. 정읍 씨는 오늘 연지 아트홀에서 건강 100세를 위한 심신관리법을 주제로 단풍 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책마루 인문학 강연으로 내일 소설가 김종광을 초대해 전래동화에서 억지로 교훈 찾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완주문화재단이 완주 한 달 살기 참여 예술인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군산 지역의 사회경제 조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오늘 계복동에서 개소식을 갖습니다. 상업, 정보 능력을 겨루는 전북 상업 경진대회가 내일 군산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겠으며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10에서 50mm입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 26도, 익산 21도에서 26도, 동북권 무주는 20도에서 25도, 장수 19도에서 23도, 군산과 고창 등 서해안권은 22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읍과 완주 등 7개 시군에서 보통, 나머지 지역에서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